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자입니다. 원광대 병원이 지역의 중심 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의료 행복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관화 원장님을 모시고 원광대 병원의 비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평소보다 훨씬 바쁘고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의료인들이 지시 감독하고 또 진료를 또 독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원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차를 맡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이제 원장님을 상당히 이력도 많으시고 참 특별한 어떤 이력도 있고 철학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이력과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의사이긴 하지만 그 의사가 되기 이전에 공학도 공부하고 공학을요? 또 경제학도 공부하고 뭐 그러한 이후에 이제 의학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요즘 말하는 그 융합이 중요하다는 시대인데 이미 그 융합을 몸소 실천하고 그러한 경력을 다양하게 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의사가 된 다음 지금 이제 경영도 하고 의술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기반이 되는 뭐 철학이라 할까 이런 것은 언제나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그 실천의 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융복합 시대에 맞는 어떤 리더십을 미리부터 함양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광대 병원이 이제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더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 어떤 비전을 갖고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병원은 이제 지난 5월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설립 초기부터 우리 익산 지역 또는 전라북도 지역에 든든한 그 건강의 지킴이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끊임없는 그 성장과 발전을 해와서 지금의 그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죠. 특히 대학병원으로서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든든한 그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0년을 또 내다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그 의료의 질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헬스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훨씬 더 이전의 시대보다 증가하게 됐는데 특히 아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그런 그 중요성이 더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지역과 또 국가와 또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뭐 꾸준히 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이제 그 지역에서도 드물게 그 응급의료 체계를 좀 완벽하게 갖췄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신뇌혈관 질환센터랄지 권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권역외상센터, 예. 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예. 이런 것까지 이제 갖춘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지역에서는 뭐 거의 유의를 하고요. 예, 예, 네. 예. 이런 환자들, 특히 이제 모두가 이제 응급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자들이 참 엉황대 병원이 있어서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특히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과 갖춰가지고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는데 이들 기관을 갖다 같이 융합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색이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네. 우리 병원이 이 지역과 함께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그 골든 타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특히 시간을 다투는 그 심장 또는 뇌혈관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외상에 의해서 생명이 위급하게 됐을 때 또 기타 다른 다양한 그 응급 질환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뭐 닥터 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동을 해서 제 병원 내에 30분 이내에서 처치를 하고 그 상시 전문인들이 24시간 대기함으로써 그분들의 생명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의료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한 병원에 지금이 말씀하신 한 4가지의 센터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데는 우리 병원 외에 한두 군데뿐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온강대학교의 의료를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병원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권역 외상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그 권역 외상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아주대병원의 그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이슈가 또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엉강대병원이 그런 이제 권역 외상센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외상센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주십시오. 온강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 작년에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 5년 정도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외상 환자들에 대한 그러한 응급시술과 치료, 수술 모든 걸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만 해도 연간 한 500명 정도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을 해서 생명을 살려냈었는데요. 과거 같으면 거의 한 30% 이상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외상 환자들을 거의 대부분 살려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외상 환자들이 다행스럽게도 잘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교통사고라든가 또 추락사고라든가 등등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그 외상센터에도 갖추지 않는 CT 엔지오 하이브리드 룸이라고 해서 혈관에서 나오는 그 출혈을 수술하지 않고 일단은 바로 지혈을 시키고 2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한 그런 장비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외상센터나 또 외국에서도 우리 병원의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계속 교육받으러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CT NGO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을 갖춘 뭐 의료 기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우리 국내에 뭐 유수의 병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기기를 왜 안 들여놓고 원광대 병원이 먼저 들여오게 되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 병원이 작년에 이 외상센터를 개설했는데 상대적으로 늦게 개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개설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흐름과 그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포인트가 뭔가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에요. 독일의 지멘스사로부터 아주 40억 이상이 되는 큰 도입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그 장비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노하우 단순하게 기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곳의 운영 인력 또 여러 그 환경 그리고 그것의 시술 결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상당히 그 생존율이 또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응급 헬기도 이제 운영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응급 의료 헬기를 통해서 얼마나 구조가 되고 치료를 받았는지 그 뭐 숫자로 좀 설명해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 병원에 닥터 헬기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 960명 정도의 닥터 헬기 운항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20건 내지 30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기 그 위도라든가 이런 섬 지역 또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원, 정읍 또 지리산에서 사고 났을 때 또 인근 충청도의 뭐 보령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전부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위급한 응급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보통 남원 지역에서도 한 20분 정도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원광대 병원은 뭐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를 특화해서 지역 발전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의료 행복도시 익산을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추창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의료 행복도시 뭐 의료 산업을 특화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추창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의료 행복도시 추진은 이제 어떻게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병원장이 취임한 이래 이 익산 지역을 발전시키는 키워드가 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그 이정표로서 의료 행복도시 익산을 주창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전라북도 또 익산 전체에서 가장 그 우수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바로 쉽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원광대학교가 있는 신령동 그리고 그 안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인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구상을 하게 된 의료 행복도시 익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익산 전체에서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고용 창출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서 생산되는 부가 가치도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유동 인구도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하는 인구가 하루 기준으로 10,000명 정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특정한 어떤 산업보다도 이 의료 산업이 익산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인구고 브레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익산과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 개념을 창출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욜로족이라고 해서 액티브 이제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액티브한 시니어들의 시대가 이미 와 있죠. 네. 예, 그분들이 가장 활동력도 아직 있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소비 성향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만족해서 살 수 있는 곳, 그분들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것이 바로 의료 산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고, 의료 산업은 크게 의료 서비스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 의료 기기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산업이 가장 규모가 크고 네.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 창출도 많이 되는 산업이에요. 바로 그 의료 서비스 산업을 우리 온강대학교 병원이 이끌어가고 있죠, 현재. 네.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여기에 표방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특히 그분들이 아프거나 그런 의료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병원, 온강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또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온강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캠퍼스 그리고 수목원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파크와 네. 헬스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익산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 병원에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의생명 특성화 지역을 R&D로 연결시켜서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에 관련된 그러한 산업을 같이 어울려져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종합타운 또는 종합캠퍼스, 그러한 것을 익산의 이 온강대 주변에 이끌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익산시 전체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동력으로 삼으면서, 또 한 가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익산의 여러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노령화된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현재 그 IT 기술 또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이 I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 온강대학교 비대면 진료, 예, 비대면 진료처럼. 네. 그래서 온강대 병원 안에 중앙 관제 센터 같은 그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그 현지에 노령화된 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으신 분들을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거나 좀 위험한 시그널이 오면은 그분들을 바로 빠르게 모셔서 저희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스마트 헬스 시티, 네. 그걸 이제 스마트 헬스 시티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동시에 이루고,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에도 전파를 하고 또 외국에도 이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의료 행복도시 익산이라고 네. 하는 그런 그 꿈입니다. 네, 상당히 크고 원대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을 갖다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익산시하고 네. 또 전라북도하고도 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온강대 병원과 익산시의 이 추진단 TF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많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그 국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과 그 노하우를 여기에 집중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옹강대병원이 이제 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좀 바로 발현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네. 닥쳤을 때 옹강대병원이 상당히 그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런 판단을 빨리 했고 예. 그렇게 잘 이렇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강대 병원은 그 메르스가 있었을 때 메르스 사태 때 상당한 그 경험을 저희들이 쌓았고 그 교훈을 우리 전 직원이 내재화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내과 또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의 그 대응 방안이 숙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기에 그러한 그 8번 환자죠. 8번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빠른 판단하에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비교적 클린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대구 지역에서 이제 네.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의 병원의 이 음압병실을 과감하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분들을 성심껏 치료를 해드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완전 회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 정성스러운 어떤 그런 데 감동을 받아서 제 병원에 또 기증도 해주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그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저희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익산의 그 장전마을 네. 그 지역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일이었죠. 집단 그 암 발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온강대 병원이 이제 나서서 건강 진료도 하고 지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강 검진은 어떻게 하게 됐고 또 현재 그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우리 지역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항상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우리 지역의 현안의 의료의 문제가 바로 그 당시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장전마을의 이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장전마을에 제가 찾아뵙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듣고 그분들에게 당장 다른 일은 뭐 병원에서 해드리기 어렵지만 건강에 관한 문제만은 저희 병원에서 바로 책임을 좀 져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병원에서 전액 아주 고급 건강 검진을 다 해드렸죠.
이분들 얼마나 본인들이 우려스럽겠습니까? 한 80여 명 되신 주민들 중에 한 30여 분이 암이 이미 발견이 됐거나 돌아가신 상태고, 나머지 살아있는 분들도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모셔다가 전신에 가장 초정밀 그런 검사를 다 해드리고, 네. 그걸 작년에 해드렸더니 그 중에서 6분이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사시는 분들까지 또 해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3분이 또 추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온강대 병원에게 감사를 항상 표시하고 그러시는데, 바로 온강대 병원이 할 일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의료의 아주 문제, 재앙과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발벗고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치료를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잘 돌봐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온강대민이 또 특이한 어떤 개발을 했다고 할까요? 의료기기를 개발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그러는데 모바일 시티, 예. 이걸 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동형 시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시티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예. 이렇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수월하게 이동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공학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영상의학과의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줄곧 그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조교수가 로 시작했던 한 20년 전에 이런 새로운 그 의료기기, 그 중에서도 방사선 기기를 쭉 개발을 해오고 있었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나노급 X선 현미경이라든가 또 마이크로 CT라든가 그런 그 여러 분자 영상 또는 금나노 입자와 같은 그런 조영제 등등, 제가 자랑 같지만은 특허를 한 80개 정도 네. 가지고 있고, 국제 저널로 발표한 게 한 300여 편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연구 결과로서 하나 나온 것이 이동형 CT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동형 CT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방사선에 관계되는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가 실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기로서의 이동형 CT가 개발이 되게 된 거죠. 그 배경은 이제 CT 병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T 장치는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삼상 전원과 그 X선 발생 장치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환자가 거기로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이 꽤 있죠. 뭐 특히 중환자실이라든가 또는 수술방에서 특별하게 CT를 찍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환자가 이 고정형 CT로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데 대한 그 불편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CT 장치가 환자로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 이동형 CT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 공학적인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그러한 이동형 CT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발을 한 것은 근골격계, 주로 이제 사람의 뼈 네. 중심으로 잘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기면서 폐를 검사해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모델이 돼서 제 폐를 찍어봤더니, 이게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기술 개발을 좀 더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하고 해서 코로나 폐렴이 진단될 수 있는 그런 CT가 완성이 됐고, 올 초에 식약처의 허가를 얻어서 정식으로 지금 인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수출이 또 성사가 됐어요. 네. 중동의 이란, 지금 이란 또 뭐 여러 그 외국에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우리 온강대학교 병원에서 개발한 이 CT가 세계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그 결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같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네. 그 문제를 갖다 검진을 하는 데는 이 이동형 CT가 상당히 유용하게 예.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제 밀착 예. 되면은 안 되니까 예. 이 이동형 CT가 가서 예. 환자들에게 가서 하게 되면 훨씬 예. 인력도 절감이 되고 또 바이러스 감염도 예. 감염 확률도 좀 줄이는 감염 원인을 이제 차단을 시키고 네. 또 영상의 질도 높이고 또 인공지능으로 그것을 검사를 바로 해서 결과를 1분 내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서 네. 이 그 사망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료기기다라는 것이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온강대 병원과 그리고 이 원장님의 여러 가지 이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원 구성원과 특히 그 내원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저희 온강대학교 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같이 아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병원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지역에서 사시면서 저희 병원을 찾아와 주시는 우리 지역민들 덕분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께 보답을 하는 길은 저희 병원이 우리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데 중심이 돼서 이 지역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강대학교 병원 또 온강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강대 병원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강대 병원이 이 질환을 치료하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서 지역을 리드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아 온강대 병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